이게 무슨 내용이지? 보상금이 왜 이렇게 적지? 이 단계가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황금 찬스입니다. 바로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는 일은 지출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프론티어 문을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10여 개가 넘는 정비사업 조합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러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최근에는 간만 1구역 수용 재결 사건에서 의뢰인의 보상금을 크게 증액시켜 드린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 저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개발 현장에서 토지 보상금을 제대로 그리고 최대한으로 증액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핵심만 정리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전국 곳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본인의 토지, 건물, 영업권 등이 직접 얽혀있는 분들일 텐데요. 특히 최근에 토지 보상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보상금이 왜 이렇게 적지? 이런 고민 끝에 이 영상을 찾게 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상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 망설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깝다. 어차피 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포기하시곤 하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토지 보상 절차는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곧 손해입니다. 제가 맡았던 간만 1구역 의뢰인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처음 수용 재결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대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통보받은 보상금이 너무 낮다고 느껴져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고민 끝에 이의 신청 단계에서 급히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사건을 맡고 난 뒤에는 제출된 자료와 의견서를 꼼꼼하게 검토했고 핵심이 되는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이의 신청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바로 증액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그 성과를 확인하시고 저희 법무법인 프론티어를 신뢰해 행정소송까지 이어서 맡겨주신 상태입니다. 이처럼 주변을 보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괜히 비용만 나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보상금이 증액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비용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는 일은 지출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토지 보상 절차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들이 몇 군데에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 인정 단계부터 최종 소송에 이르기까지 토지 보상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단계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계획 열람 공고 단계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조소와 물건 조소를 작성한 뒤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이뤄지는데 이 단계가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황금 찬스입니다. 바로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협의 단계에서의 감정평가액은 시행자, 시도지사, 토지 소유자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인의 평가액을 평균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유자 측에서는 능력 있고 경험 많은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여러분의 토지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고 결과적으로 보상금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좋은 점은 토지 소유자는 이 감정평가사 추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단계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 수용 재결 절차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수용 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구간도 바로 이 단계입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결 신청 열람 공고 기간이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서에는 단순히 보상금이 적다는 이런 감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법리적 주장과 구체적인 근거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활용 가치가 크게 떨어진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나 매수 청구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주장해야 추가 보상을 받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듯 핵심 쟁점을 모두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하려면 부동산과 보상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수용 재결 과정에서는 한 번 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에 따라 최종 보상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때 변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보상금 수령 시 이의유보 표시를 반드시 하십시오. 수용 재결 결과를 통보받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도 아주 중요한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의유보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하고 이후 단계에서 더 다퉈보고 싶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의유보는 필수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그 순간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 이의재결과 행정소송 단계입니다.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를 해두셨다면 다음 단계로 이의재결을 진행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단계에서도 보상 금액을 한 번 더 올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의재결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마지막 단계인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 즉시 보상금 증액 기회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감정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감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보상금 규모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가치가 있는 투자입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만 비로소 정당하게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 절차와 보상금을 증액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보셨듯이 토지보상금 증액은 단순히 몇 가지 절차만 밟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실 부산 지역에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프론티어는 부산의 10여 개 조합을 자문하며 토지보상, 현금 청산자 소송, 매도 청구, 명도 소송까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유형의 사건을 경험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은 프론티어만의 확실한 강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직접 관리해본 경험, 그리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보는 능력은 말 그대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기반이 됩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프론티어 문을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겠습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고 의뢰인에게는 만만한 변호사, 법무법인 프론티어 문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